네, 반갑습니다. 손용아입니다. 오늘은 데이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텀은 관련 형체의 기하공차를 지시할 때 그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말한다. 데이텀은 점, 직선, 평면, 데이텀의 중심 평면까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데이텀은 실제 이제 형체가 아래쪽, 위쪽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축이 될 수도 있고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구멍이라고 하면 위쪽은 축이 되겠죠. 자, 실제 우리 모양을 보면은 표면이 거칠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완전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평면이 아닌 거칠기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맞닿는 면, 그리고 실제로 축이나 구멍의 그 면이 기준이 되는 가장 접촉이 되는 그 면을 데이텀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면, 데이텀을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충분히 정밀한 모양을 갖는 실제 표면을 접촉면을 실용 데이텀 형체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상의 부품 위치는 데이텀 확립을 통해 결정된다. 조립을 고려한 설계, 치공구 설계 등의 중요한 개념이다. 데이텀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준되는 점이라든지 직선, 그 다음에 평면, 중심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데이텀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데이텀 형체의 지시 방법은 형체에 지정하는 공차가 데이텀과 관련되는 경우 데이텀은 원칙적으로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에 의해 나타난다. 데이텀은 영어의 대문자를 정사각형으로 둘러싸고 이것과 데이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삼각기호를 지시선에 연결해서 나타낸다. 데이텀 삼각기호는 빈틈없이 칠해도 좋고 칠하지 않아도 좋다. 삼각기호의 삼각형 모양은 KS, GS, ANSI, ISO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KS하고 GS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ANSI하고 ISO는 정삼각형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정삼각형. 즉 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데이텀의 표시 방법, 선 또는 여러 가지 지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 또는 면 자체의 데이텀 형체에 외형선 또는 외형선을 연장한 가는선 위에 치수선의 위치를 피하여 데이텀의 각기호를 붙인다. 지금 요것처럼 데이텀 면에다가 직접 표시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치수 보조선처럼 뽑아내서 그 면에다가 표시하는 방법.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소문자는 안 됩니다. 소문자는 안 됩니다.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축, 직선 또는 중심평면이 데이텀인 경우에는 치수선의 연장선을 데이텀의 지시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것처럼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그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면에다가 직접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치수선의 화살표를 치수 보조선 또는 외형선의 바깥쪽으로부터 기입한 경우에는 그 한쪽을 데이텀 삼각기호로 대신할 수 있다. 예. 뭐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이 공통인 모든 형태의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이 데이텀인 경우에는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을 나타내는 중심선에 삼각기호를 붙인다. 지금 이것처럼 중심선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잘못 볼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차 기입틀과 데이텀 삼각기호를 직접 지시선에 의하여 연결함으로써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텀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것처럼 지금 이 면이 데이터 면이고 이 면을 지시를 한 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럼 이 뒤에다가 A라고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를 공차 기입 틀에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요. 두 개인 경우, 두 개의 데이텀 형체에 의해서 설정하는 공통 데이텀은 데이텀을 지시하는 두 개의 문자 기호를 하이픈을 넣어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데이텀이 있고 그들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요거는 A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두 개 이상의 데이텀이 있고 그들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텀을 붙여서 기입을 합니다. A, B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사각형이 있냐 없냐 이 두 개 차이는 사각형 우선순위가 있냐 없냐 우선순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각형 틀을 기입을 하고 BC 이런 식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없다 그럼 A와 B, C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데이텀 우선순위에 따른 형상의 표시 방법. 자, 이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건데요. 위치도 공차입니다. 자, 이 구멍의 위치도 공차가 0.1이다. A와 B에 대해서인데 A가 1순위, 그 다음에 B가 2순위입니다. 자, 위치도가 A에 대해서 먼저 1순위로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B를 2순위로 맞춘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은 위치도 공차가 B가 우선이고 A가 우선 2순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모양이 바뀌느냐? 요것을 보면은 A가 기준이기 때문에 A는 그대로 직선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고 A에 대해서 B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이 위치가 나오는 거겠죠. 자, 반대로 두 번째 그림 같이 B가 우선인 경우는 B가 직선이 나오고 A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체가 나왔을 때 B에 대해서 어느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실제로 이 형체에 어떤 기준을 먼저 정할 거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텀 표적, 표현 상태가 아주 나쁜 표면을 데이텀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 데이텀의 형체로 표면 전체를 지정하면 가공이나 검사 등을 할 때 측정에 큰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표면 전체가 아닌 가공기계 혹은 검사기에 접촉하는 몇 군데 점, 선, 영역을 데이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적을 삼는다는 거죠. 표적이 점일 때는 이렇게 X 표시로 합니다. 표적이 선일 때는 X와 X를 연장한 두 개의 가는 실선으로 두 개의 X 사이를 가는 실선을 연결하고요. 데이텀 표적이 영역일 때는 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가 다 2점세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직사각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실제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게 좋죠. 어느 치수로 표적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데이텀 표적의 도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입 데이텀 표적일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고 위치는 어느 위치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할 때 이런 기준 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에다가 표적을 삼아가지고 측정이나 가공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영역일 경우에는 위치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죠. 그 다음에 선이 데이터 표적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X표 두 개 사이에 줄을 긋고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기준 선으로 삼는 거죠. 자, 측면을 만약에 기준선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치수 기입이 되어 있고 데이터 표적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연장선 쭉 연장한 선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표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데이텀계 설정 방법.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데이텀을 설정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제1 데이텀, 제2 데이텀, 제3 데이텀으로 나눕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제1차 데이텀을 바닥의 평면, 자, 이 평면을 제1차 데이텀으로 하고 2차 데이텀은 이쪽 좌측면, 그 다음에 3차 데이텀을 우측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측 그림과 같이 데이텀이 잡히겠죠. 데이텀 평면은 1차 데이텀 평면 A는 최소 3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3점.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정반에 접촉하는 면이 되겠고 2차 데이텀은 최소 2점, 3차 데이텀은 최소 1점의 데이텀이 지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준 치수 부분은 내용이 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기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치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데이텀은 결국 공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공할 때,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텀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입체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어떤 면, 어떤 축, 어떤 곡면을 데이텀을 잡을 거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뭐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은 가공을 다 끝낸 상태에서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어떤 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측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도 기준면이 어느 면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립하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조립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이 데이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차를 무작위로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실제 모든 공차들이 다 틀어져 가지고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데이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